소처럼 우직하게 그림을 그린 화가 이중섭. 끈기에 관한 이야기래요. 너네 이중섭 화가의 소그림 많이 봤죠? 이중섭 화가 소그림 되게 빼빼 말라있는 소.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랑 친한 친구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 그 친구와 계속 연락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얘들아,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우직하게 그림을 그린 이중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안녕. 이 그림 어떠니? 내가 그린 흰 소라는 작품이야. 뼈의 모양이 고스란히 드러난 소가 앞발을 막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니? 비록 몸은 앙상하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힘이 느껴질 거야. 그리고 당장이라도 후후 콧김을 내뿜으며 달릴 것만 같지. 이 흰소는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은 우리 민족을 나타낸 거란다. 나 이중섭은 우리 민족을 닮은 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그렸어.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지 않을래? 아저씨 왜그 빼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간식으로 사과를 받으면 군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꼭 참고 먼저 그림을 그렸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향긋한 사과의 맛과 향기까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 중섭이는 정말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어느새 나는 자연스레 화가를 꿈꾸게 되었어. 나는 종종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소를 보았어. 참 힘들어 보이는데 묵묵히 일을 하네. 또 길을 걷다가 밭을 가는 소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지. 정말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나는 소의 단단한 어깨, 튼튼한 다리를 보며 강한 힘과 의지를 느꼈어. 그러면서도 소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한없이 착하고 순한 마음이 느껴졌지. 이처럼 순박하지만 강한 소의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꼭 닮아 보였단다. 소의 매력에 푹 빠진 나는 늘 소를 관찰했어. 어느 날은 소를 구석구석 살펴보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었단다. 이 녀석, 너 토도둑이지? 네, 아니에요. 아니게, 요 며칠 우리 소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우리 집 앞까지 쫓아왔잖아. 뭔가 수상해. 저는 소를 관찰했을 뿐이에요. 나는 후다닥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소에 대한 나의 열정은 아무도 못 말렸지. 관찰한 소를 그림으로 멋지게 그릴 때면 어찌나 뿌듯했던지.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나를 응원해주는 분도 계셨어. 바로 오산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던 임용년 선생님이야. 중섭아, 비록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조선 사람임을 기억해라. 그 뿌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정신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해. 네, 선생님. 선생님께 미술을 배우며 나는 많은 깨우침을 얻었지. 소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소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밀가루와 물감을 섞고 마르기 전에 재빨리 종이에 칠해보았어. 또 두꺼운 한지에 먹물을 칠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기도 했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니 프레스코 기법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프레스코는 바탕칠을 한 다음 마르기 전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야. 좋아, 이제야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구나. 어느덧 중학교 졸업을 앞둔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 내가 정말 화가가 되어도 될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림 그리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그때 임용년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예술은 부드럽지만 총칼보다 강한 힘이 있단다. 그림에 우리나라의 정신을 담아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알릴 수 있을 거야. 나는 큰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었어.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나는 미술을 더 배우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 그곳에서도 그림에 내 느낌과 감정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지. 보이는 대로 그리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거든. 한 번은 흰 석고상을 검은 목탄으로 범벅이 되게 그린 적이 있었어. 자네, 흰 석고상을 어찌 그리 검게 그리는가? 시커먼 석고상을 보고 놀란 교수님은 나를 혼냈지. 하지만 내게는 석고상이 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석고상을 보고 느낀 나의 감정이 더 중요했단다. 나는 일본에 있으면서도 늘 우리나라를 그리워했어. 새벽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고향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올렸지. 또 우리말로 된 노래를 거침없이 부르기도 했어.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부를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과 그 마음과 함께 힘이 솟는 기분이 들었지.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의 한쪽 구석에 한글로 서명을 남겼어. 둥섭이라고 말이야. 둥섭은 내 이름인 중섭의 평안도 사투리란다.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한 덕분에 나는 조금씩 이름을 알려나갔어. 1940년에는 경성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지. 그즈음 나는 평양에 있는 고구려 고분을 보러 간 적이 있어. 그곳에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아주 멋진 벽화가 있거든. 푸른 비늘을 휘날리며 동쪽을 지키는 청룡, 날렵한 네 발로 힘차게 뛰어다니며 서쪽을 지키는 백호, 깃털을 펄럭이며 늠름하게 남쪽을 지키는 주작, 거북과 뱀이 서로의 몸을 휘감는 용맹한 모습으로 북쪽을 지키는 현무. 활기차고 강한 모습이 담긴 벽화를 보니 나까지 기운이 넘치는 듯해. 나는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우리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샘솟았어. 1945년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하지만 얼마 후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해버렸지. 나는 급히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피란을 갔어. 그곳의 생활은 가난했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행복했단다. 아버지, 바다에 개가 정말 많아요. 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사로는 게 요리가 좋겠구나. 아름다운 바다, 사랑스러운 아이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그림으로 남겼단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어. 그래서 좁은 방 벽에 내가 쓴 시를 붙여놓고 늘 들여다보았단다.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소를 떠올리며 쓴 시였어. 소의 말.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이제 여기에 곱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헤친다. 전쟁은 끝났지만 가난한 생활은 계속되었어. 급기야 아내가 결핵에 걸리고 말았단다. 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아내의 고향인 일본으로 보냈지. 내가 꼭 데리러 갈 테니 고향에 잠시 가 있어요. 여보,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더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어. 외로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은 그림뿐이었으니까. 종이마저 떨어지면 담뱃갑을 싼 은박지를 송곳이나 못으로 긁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단다. 그때 외롭고 가난했던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어.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신발조차 없이 다 헤어진 옷을 입는 사람들도 많았단다. 전쟁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거야. 아저씨,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한 아이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며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어. 가난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눈빛을 보니 문득 소의 눈망울이 떠올랐지. 그래서 나는 소를 그리기 시작했어. 종이를 펼치고 그 위에 힘차게 붓질을 했지. 바탕을 완성한 후에 흰색 물감으로 거침없이 붓을 눌리며 앙상하게 드러난 뼈를 그렸단다. 하지만 자세만큼은 늠름하고 당차 보였지. 나는 깊고 또렷한 눈망울을 완성하며 외쳤어. 그래! 절대 희망을 놓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흰소야! 형편이 가난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림만 그리던 나는 점점 건강이 나빠졌어. 그러던 1956년 결국 병원에서 홀로 눈을 감았단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렸으니까. 순수하지만 강인한 소처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우리 민족을 그려냈으니까. 친구들도 내 그림을 보며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하고 자랑스러운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꼭 그럴 거지? 이중섭처럼 끈기를 가져요. 호야, 이중섭 선생님 이야기 어땠어? 평범한 동물인 소를 꾸준히 관찰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다니 정말 감동이었어. 맞아. 나도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 우와,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해볼래. 무엇부터 해야 하지? 뭐부터 해야 될까? 첫 번째, 관찰하는 자세를 가져요. 관심 있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세요.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중섭이 소에게서 우리 민족과 닮은 점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관찰하는 습관은 대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을 길러준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이중섭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림을 더욱 잘 그리고 싶어 스스로 여러 가지 연구와 고민을 했지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상을 구석구석 살펴보기도 하고 다양한 채색 기법을 연구했어요. 또 화가라는 꿈을 가졌을 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생님과 의논도 했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마지막으로 내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이중섭은 전쟁과 가난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지낼 때 행복했던 기억을 남기기 위해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에게 가족은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중섭은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자주 편지를 보내며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 이중섭에게 가족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었지요. 우와, 멋진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꾸준히 노력하는 거구나. 맞아. 끊임없이 관찰하고 사랑하고 열정을 가져야 해. 알았지?